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자스입니다. 지금 이제 지방직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수험생들 지금 마무리하느라 아마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수험생분들하고 이제 마무리 관련해서 상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조언 좀 드려볼게요. 먼저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요. 어휘는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 계속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영어 자료 있으시면은 계속 생활영어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 위주로 봐주시고요. 문법은 뭐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이론서 또는 포인트 교재 위주로 암기를 해주세요. 만약 암기가 안 된 공식이 있거나 암기가 안 된 포인트 있으면 암기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남은 기간 동안에는 무작정 그냥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반드시 외워야 할 포인트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독해를 뭐 매일매일 풀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에 영어 연도별 기출을 안 푸신 분들은 영어 연도별 기출을 하루에 하나씩 풀어주세요. 영어 기출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10년도까지 이전 기출에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영어는 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중의 영어 강사님들 모의고사보다는 기출이 계속 반복되고 문제도 깔끔하고요. 계속 반복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만약 다 풀었다. 그럼 뭐 사회복지나 교육행정직 또는 뭐 국회 9급 아니면 기상직 그까지 다 풀었으면은 좀 어렵다는 가정하에 뭐 7급 문제들이나 뭐 국회 8급도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출을 풀고 나서 어휘랑 생활영어 파트에서 혹시 모르는 어휘나 생활영어는요 따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왜냐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문법은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아까 뭘 물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본인이 보고 있던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못 외운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는 풀고 나서 세 가지만 해주세요. 첫 번째, 답의 근거 찾는 연습.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혹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있잖아요. 문장 구조 분석 한번 꼼꼼하게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그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그 문장 안에 지금 문법적인 요소나 아니면 구문이나 아니면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지나치면은 시험에 갔을 때 또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 또 해석을 못할 수도 있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독해 실력을 지금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저는 어휘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유형의 독해도 많이 풀어왔고 여러분들 푸는 감이 있기 때문에 남은 건 어휘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출 독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시험 독해에서 나오는 어휘는 계속 반복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독해 풀고 모르는 단어들은 정리하고 자투리 시간에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요. 자, 영어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요. 이건 진도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출 회독도 되고 기출 암기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었다고 할게요. 이런 수험생들은 더 이상 문제 풀지 마시고요. 그동안 공부한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거나 아니면 아직 암기가 안 된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험생들은 그동안 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풀기보다는 한번 정리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출 회독과 암기는 되어 있는데 상담을 해보면은 문제풀이 연습이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연도별 기출을 다운받아서 풀어도 되고요. 공기출 가가지고 9급 국가제 지방직 위주로 20문제 구성된 문제 다운받아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단원별이나 진도별로 한번 모의고사나 OS 문제 풀어보고 싶다. 나쁘지 않습니다. 단원별로 내가 뭐가 약한지 체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형 모의사 풀어보고 싶은 분들은 동형 모의사 풀어보되 자, 문제는 동형 모의사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동형 모의사는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실제로 동형 모의사 한 60점 나오는데 시험에 갔을 때 한 90점 이상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모의고사는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우선 5과목 먼저 과목 순서를 정해야죠.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순서가 있으면 그 과목 순서대로 해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 과목은 절대 뒤에다 놓고 풀지 마세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뒤에다 놓고 풀면요 앞에서 집중력 다 흐트러지고 갑자기 뒤에서 언어 과목 풀면은 집중 못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ABC라는 과목을 잘해. 그래서 앞에다 놓고요. 나는 DE라는 과목을 못해요. 그럼 뒤에다 놓고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험은 또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먼저 풀려고 했던 ABC가 갑자기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D2에서 정작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순서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원래 순서대로 풀어주세요. 대신 국어를 처음부터 좀 풀려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국사를 먼저 푸시고 그다음 국어 푸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간 배분. 행정지 준비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나머지 과목은 한 10분에서 12분, 그리고 OMR 카드는 5분에서 8분 이 정도 잡고 연습하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시험을 갔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정 과목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넘어가세요. 왜냐면 그 과목을 시간이 오버돼서 풀면요, 문제 보면요, 뒤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분 어느 정도 해놓으시고 너무 심하게 시간이 오버가 될 것 같다. 그럼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 100점 방지용으로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 못 풀 것 같잖아요. 그것 빨리 넘어가세요. 그리고 뒤에 풀 수 있는 문제 빨리 풀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 두 문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두 문제를 못 풀 것 같아요. 그러면 합격생 분들은요, 내가 못 푼 난데도 못 풀겠구나. 일단 넘어가자. 그리고 빨리 뒤에는 18개 다 맞춘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습이 안 되신 수험생들은 갑자기 그 두 문제를 막 풀려 접근하는 거예요. 못 푼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부족해지고 정작 풀 수 있는 문제에서 또 시간이 부족해서 더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회 같은 경우도 만약에 경제 문제 너무 어려워요. 그럼 넘어가세요. 일단은 이제 올해까지는 공통 과목 원전수 그대로 들어가니까 일단은 너무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떨어지는 게 남들이 틀리는 어려운 문제, 지역적인 문제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누가 다 틀려요. 대신에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 그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모의고사 풀다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끝까지 집중해서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하시고요. 오답을 많이 체크한다고 할게요. 내가 틀린 거는 아마 두 부류일 거예요. 첫 번째, 맞출 수 있는데 실수 틀린 거. 이런 부분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실수 보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틀릴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문제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만약 동영모의고사를 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연도별 기출만이라도 다운받아가지고 푸시고 또 최근 기출에서 뭐가 자주 나왔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런 수험생들도 계시죠. 기출 해독과 기출 암기가 잘 안 된 과목은 지금 남은 게 동안 문제 풀지 마시고요. 최대한 기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 위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무리가 총 이제 세 가지 이제 아마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출과 문제풀이 충분하다. 그런 분들은 복습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직 못 외우거나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봐주시고요. 두 번째, 기출 포인트 암기는 됐지만 문제풀이가 안 되신 분들은 문제 푸시면서 실전 연습하시고요. 세 번째, 기출 해독과 기출 암기가 안 된 과목은 문제풀이 하지 마시고 일단 기출만이라도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초에는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는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과목을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도 뭔가를 정리했다는 기분으로 가야지 그래도 좀 안정적인 마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걸 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면 불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지방직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은 기간까지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버티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방직 시험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한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나올 거예요. 국가직과는 다릅니다. 지방직은 어차피 지역별로 다 나눠서 보고 또 직렬별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컷이 그래도 국가직보다는 떨어져요. 그래서 지방직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